그러면 볼트 자리가 없어지죠. 구조적인 안정성. DS관리 인기철 이사님께서 지금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조 감지를 위한 설계와 구조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항상 도전하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기업 DS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방수 솔라루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D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DS는 건축 외장재 전문 생산 제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저희가 이제 철강 쪽으로 파이프와 시연강을 이제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태양광 구조물들을 이제 대단히도 저희가 많이 납품했던 실적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판넬,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일반 성형망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폴유통, 산업 기계까지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제조도 하고 개발을 직접 하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허와 이제 등록증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지금 계속 강연을 해왔던 내용, 태양광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의 기초가 되는 그리고 특히나 지붕형 태양광의 지붕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부분에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지붕에 대한 보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저희 이제 파트별 설명 좀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존에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는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초가 되는 지붕 건축 공장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붕형 태양광들을 이제 세팅을 하시면서 지붕에서 누수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떤 애로사항들을 보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캡과 볼트, 결합 구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아무리 신축 구조물이라고 해도 결합 구조 자체가 단순하게 엎어져 있고 누르는 구조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으로 완벽한 방수가 이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구조적인 어떤 결합에 대한 어떤 이격이 생기면서 그런 어떤 틈들로 계속적으로 이제 비가 누수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붕의 이제 용마루 부분까지 보시면 비가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들이치는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저런 스펀지 같은 프로샤 아래 이제 마개 같은 것들이 이제 세팅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락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물이 들이치는 부분들 다양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저렇게 약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결합 구조에 추가적인 어떤 태양광 구조물들이 올라갔을 때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결합들이 계속 가중되고 그런 누수 현상들이 더 이제 심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노후 지붕에 대한 보수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더 쉬운 강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벌리는 더 쉬운 강판, 혹강판 형태로 일반적으로 그냥 컬러 강판을 같은 모양으로 이제 성형을 해서 더 씌운 다음에 다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캡과 볼트를 그대로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답습을 하는 어떤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캡과 볼트의 구조에서 이제 강판 자체에 구멍을 뚫어서 만드는 결합 구조는 향후에도 이제 그런 누수에 대한 어떤 위험들을 또다시 이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수루프와 솔라루프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방수루프는 이제 태양광 구조가 올라가지 않는 단순하게 이제 노후 지붕을 보수를 하기 위한 강판으로서는 방수루프, 그 다음에 태양광 구조물로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솔라루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지붕 강판의 기본적인 특징이 수밀성, 비가 새지 않은 지붕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거고, 솔라루프의 이제 부분으로는 구조적 안정성, 꺼짐과 인발력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안정성들을 저희가
지금 여기 신제품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간편한 시공.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간편하게 더더욱 기존에 있는 더 쉬운 방법보다 빠른 시공으로 맞출 수 있는 간편한 시공 방법을 저희가 했고, 추가적으로 용마루 부분에도 저희가 이제 시스템 방수 용마루라고 하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용마루 부분에도 방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보완을 해왔습니다. 모든 어떤 내용들은 기능적으로 수밀 테스트, 풍동 테스트, 하중 테스트, 이발도 테스트는 모두 다 시험을 마친 상태고요. 관련된 합격서, 인정서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선 수밀 테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간단한 내용들은 자료에 이제 모두 다 내용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있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동 테스트도 역시나 저희가 이제 합격을 마쳤고요. 인발 테스트 현재 같은 경우는 14.58kN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는 강한 결합력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관련된 테스트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조물 형태는 약 2회배 정도 되는 어떤 구조에서 간단한 인산판 형태를 이제 구현을 해서 풍동 테스트를 하는 영상이에요. 본 영상은 실제로 국내에서 가장 강한 힘을 풍동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서산에 있는 KCL 현장에서 실험을 마쳤고요. 국내에서는 50m/s의 풍동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이 연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동 테스트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실험을 맞춰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인발력 테스트입니다. 관련된 인발력은 클램프 구조에서 다들 이제 사실 걱정하는 어떤 인장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우려스러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환경성 및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10kN에서 10분간 유지돼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뽑히는 순간까지를 이제 실험을 한 영상인데, 지금 본 영상에 나와 있는 클램프의 어떤 자료는 기존에 저희가 1차적으로 실험을 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최초 실험에서는 12.54kN까지 확보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차 클램프 모델에서는 이제 클램프 볼트 부위가 이제 빠졌던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여서 지금 이제 2차적으로 나와 있는 보완된 제품은 14.58까지 확보가 되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수밀 테스트인데, 가장 기본적인 비가 새지 않은 지붕을 구현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상부에서 물을 주어서 이제 새지 않는 부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기압으로 따라다니는 밀리는 힘까지 주어서 흡수되는 힘, 따라다니는 힘 위해서는 물이 더 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확인하는 실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구조는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시간당 204mm의 강수량으로 실험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중에 물 높이를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4mm가 주어졌을 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솔라부터 강판에
상부에 있는 볼 부분까지 물이 차 오르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의 지금 솔라루프 강판은 그 높이가 47.1mm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볼 부분까지의 높이는 실제로서 기존 강판이 33mm 정도가 꽉 이제 물에 잠겼다고 하는 어떤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했을 때는 기존 강판은 이미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모든 틈으로 사실 물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을 구현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솔라루프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관련된 합격서도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하중 테스트입니다. 그 태양광 구조물의 이제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 자체는 구조적으로 안쪽에 있는 단열재, 스티로폼과 그 다음에 글라스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모질이면 이제 우레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붕들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약하게 되어 있는 그 단열재 성분과 그 0.5T의 얇은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태양광 구조물들이 이제 위에 상부에 올라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이제 하부로 지붕 강판이 내려앉고 구조가 변환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관련된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한 그 테스트 환경은 똑같이 2제곱미터 1회의 현상에 똑같은 철판으로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3톤짜리 코일을 얹어서 실험을 하는 영상입니다. 관련된 영상도 역시 KCL과 같이 협약을 해서 실험 테스트로 관련된 그 합격서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로 상부에다가 3분짜리 코일을 올렸을 때 구조물이 하부로 이제 꺼지는 발생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존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에 기존의 갈매기 브라켓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브라켓을 올려서 상부 부위에서 어떻게 샌드위치 강판이 눌려서 변형이 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올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바로 갈매기 브라켓은 이제 하부로 꺼지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상부위도 그대로 다시 하부 변형이 일으키면서 꺼짐을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스트는 그 상부에 올라가 있는 브라켓 형태로 상부 부위에다가 브라켓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실험하는 환경인데, 보신 것처럼 상부위가 거의 이제 바닥볼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높이로 바닥으로 이제 꺼져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솔라루프를 이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부분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강 플레이트입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그 샘플처럼 맨 하부에 그 1.7T의 두꺼운 철판으로 이루어진 그 보강 플레이트를 그 강판을 삽입하기 전에 먼저 이제 위치를 시킵니다. 이 위치는 그 상부에 있는 클램프 자리에 있는 라인에만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1회배당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2m, 3m 이제 태양광 구조물 설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배치는 사실 그 변형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재질은 그 일반 아연도, 그 다음에 3원계, 포스맥 관련해서 3원계 조종강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성 방수 볼트입니다. 강판을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부에 있는 보강 플레이트를 지금 밑에 있는 쿼링과 연결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기능성 방수 볼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에 있는 스크류 볼트를 그동안도 계속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부의 나사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부와 상부의 동시에 나사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성 방수 볼트가 그 모든 결합 부위에서 통합적으로 지붕 강판을 모두 기둥 역할을 해줌으로써 하부로 꺼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상부의 나사선이 걸리는 그 철판은 여기에 지금 샘플에서 보시는 것처럼
1.7T, 기존의 강판 0.5T,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강판 0.5T, 한 2.7T가 상부에 있는 강판으로 그 나사선으로 연결되고, 하부는 C형강 부분에 2.0에서 2.9T가 하부에서 물리기 때문에 이 볼트를 기준으로 상하부가 나사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완벽하게 이제 기둥 역할을 해서 하부 꺼짐을 방지시켜주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워들을 수 있는 미량의 물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EPDM 고무아샤를 그 상부 헤드에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양광 클램프입니다. 태양광 클램프도 역시나 저희 이제 볼 모양에 맞게 그 클램프 모양이 이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 날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클램프를 완벽하게 완전히 강하게 조임이 있어도 상부에 있는 구조 형태 자체가 전혀 변형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볼트도 한쪽에서만 조이면 이게 결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완을 해놓은 상품이죠. 관련된 그 모든 어떤 저희 부품으로 그 시공을 하는 시공 시각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보강 플레이트 위치는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처럼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요. 2m, 3m 정도의 간격으로 많이들 배치를 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저희 강판은 기존에 있는 캡볼트, 저희가 산높이가 47.1mm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캡볼트를 제거하지 않고 중간에 사이볼에 위치를 시키면 수용을 한 상태로 그대로 다시 덮어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간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이제 부착 형태로 그냥 단순하게 클램프 포스트를 올리지 않은 구조로 저희가 시각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담수 테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그 새 지붕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수 테스트는 역시나 아이스댐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기존에 사실 물만 가지고 비 오는 현상에서만 누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눈이 쌓이면서 하부로 처마 쪽에 쌓이고 그 부분에 물이 차여지면서 댐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물에 잠기는 어떤 구간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합 구조가 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서는 무조건 물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수 테스트, 외부에도 사실 저희가 시험기를 이제 비치를 해놓은 것처럼 물을 사실 저렇게 이제 담수 형식으로 그 테스트를 하는 결과 물을 붓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사실 물이 아래로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강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사실 레이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방지는 되지만 방수루프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렇게 클립 형식으로 끼운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제 압력에 의해서 상당히 소량의 물 이외에는 침투가 안 되고, 그것도 볼 부분으로 그 사면이 꺾여 있는 부분으로 하부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물이 침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새 지붕이라고 할지라도 그 담수 테스트 상황에서는 물이 이제 무조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공 특장점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그 지금 철거 없이 더 쉬운 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250, 330, 500, V115 징크 전용 생산기를 저희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로는 250, 330, 500 징크까지는 저희가 양산기를 가지고 있고, 500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V11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겹침 시공이 없이 한 장으로 원판으로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존의 다른 어떤 솔라루프나 다른 어떤 그 더 쉬운 강판하고 다르게 그 겹침 시공이 없이 한 판으로 생산할 수 있다. 현장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캡볼트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위에 더 씌우면서 시공을 하는 편의성,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바로 밟아가면서 이제 끼움 시공을 하는 방식, 그리고 용마루까지 그 완벽하게 시공을 마쳤고요. 그 관련된 영상 시공에 대한 어떤 현장 스케치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이제 하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시공을 했던 현장인데, 포스트가 이제 3m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원단 시공 방식으로 그 포스트가 올라가는 구조고요. 혹시나 그 비용적으로 약간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솔라캡 보강 플레이트가 있는 자리에만 캡을 씌워가지고서 올라가는 구조도 저희가 이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향후에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모든 자료들은 그 별도로 메일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DS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구독을 하시고 직접 사실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 간편성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좀 캡볼트를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간단한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공 간편성 중에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용마루 부분에서 그 2차 방수에 이제 간단한 꺾기 시공을 통해 가지고 용마루 쪽에 한 번 더, 두 번의 이제 방수 효과를 내는 건데, 꺾기 시공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용마루 시공을 할 때 그 용마루의 피스자고 결합 피스까지도 그 크로시아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그 용마루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이 자료를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향후에 별도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 지붕 태양광 시공 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샌드위치 패널은 가운데 단열재가 스티로폼이나 글라스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티로폼도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도 사실 그 수축 변형이 일어나는데, 글라스홀은 그거보다 2배, 한 3배 정도가 더 많은 수축 변형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존 캡볼트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실제로 향후에 나사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수축되는 만큼 위로 볼트가 솟아 오르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그 플라스틱 캡은 이제 부서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부분에 이제 포스트가 올라가는 구조물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한 일부의 도관염에 더 가중되는 어떤 힘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덮어져 있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틈이 더 추가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은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런 부분들의 그 실리콘들을 많이 다룬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안에 그 보강 플레이트와 안쪽에 그 기능성 방수 볼트가 위아래로 기둥 형식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하부로 꺼지는 것들을 완벽하게 막아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좀 전에도 사실 말씀드렸던 토글 볼트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하부로 사실 수축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처럼 토글 볼트는 하부에서 걸쇠 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부는 너트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되게 되면 하부에는 월세 부분이 하부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합 상태는 사실 그런 부분 탈락이 되는 거고 단순하게 얹어져 있는 구조로 이제 사실 그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결합력은 상당히 안 좋아지고 흔들리는 발생이 좀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어떤 그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토글볼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뭐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현장에서는 토글볼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현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기능성 방수볼트와 동시에 활용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희 방수 솔라볼트는 성형 갑판이고요. 단순하게 그 한 장의 얇은 철판 6.5T로 되어 있는 그 법제화 코일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 하지만 그 코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포스맥을 이용한 그 칼라 갑판이랄지 아니면 그 더 좋은 불소 갑판이랄지 더 좋은 갑판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 갑판 자체를 많이 이제 그 수명도 그다음에 기능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성능적으로는 수밀성, 주요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단열재는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더 쉬운 구조로 갑판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 사실상으로 그 기존에 뭐 많은 어떤 타사의 단열재를 가지고 있는 더 쉬운 갑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화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쉬운 간판이라고 하는 더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내화나 그런 그 화재의 위험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명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간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그런 부분들은 뭐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생산 길이는 제한이 없이 저희 현재는 시공했던 어떤 현장에 실적으로 50m까지 현장 시공을 했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내부 보강된 보강 플레이트, 이제 그 클램프에 대한 강성, 그다음에 하부로 꺼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강성을 다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내 지붕형 태양광 시공 사례는 현재처럼 많은 어떤 브라켓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지붕 강판에다가 구멍을 추가적으로 뚫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리콘 코킹을 하는 방식으로 방수를 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강판은 어떠한 그 구멍과 데미지를 강판에다가 이제 만들지 않고 태양광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 강판에 대한 안정성을 그만큼 확보를 해놓고 가야 된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처럼 보이시는 해외에도 이제 이런 어떤 단순한 클램프 구조가 많이 있지만 사실 강성 면에서는 저희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구조물들은 20년 이상 그 장치가 돼서 상당히 지붕에 이제 많은 어떤 하중과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구조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붕을 이제 보수를 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솔루션을 좀 드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 발표 내용을 좀 준비 마쳤고요. 그 이후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좀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손화면으로 표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고요. 한번 보여주시려고. 네, 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제가 좀 질의가 좀 많을 걸로 사실 예상을 해서 시간을 약간 좀 할애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오늘 질문 사항이 많이 없으십니다.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실 지붕에 이제 누수가 많이 됐던 그 현장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현장들을 다 스케치한 영상들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지붕 용마루의 이제 피스 작업도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 용마루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임대형 공장, 태양광 임대를 많이 하시는 공장들의 이제 그 사업주분들이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사실 한번 지붕에 이제 물이 새게 되면 다시 태양광을 사실 걷어내고 다시 지붕을 보수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비가 새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는 지붕은 사실 다시 보수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대를 들어가시는 어떤 그런 사업주분들은 저희 제품들을 약간 좀 비싼 어떤 가격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저희 제품을 좀 선택을 해주고 계시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는 이제 98년도부터 이제 지붕을 뿐만 아니라 건축 외장재를 전문으로 생산을 해왔던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뭐 태양광 쪽은 자세하게 사실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지만 건물에 대한 특히나 이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도는 상당히 높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저희는 집중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희 제품으로 이제 표현을 해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 이제 업계에서 저희 제품을 선택을 해서 안전한 지붕을 좀 구현을 하고 그 위에 태양광 부분도 이제 안전하게 이제 구현해 나갈 수 있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러 번 이런 설명회를 좀 드렸지만 대부분의 태양광을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의 애로사항들이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사후 관리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문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까지 저희 업체까지 찾아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물 대응 전략에 관련해서 유익한 강의를 펼쳐주신 예수관의 이희준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